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LA시 의원들의 대화가 유출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누리 마티니즈 시의회 의장은 물러났지만은 아직도 2명, 길 세디오, 케빈 들리온 두 시의원은 아직도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시의원이 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전문가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의 분석들에 따르면은 두 의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LA시 법에 따르면 두 의원을 시의회에서 퇴출시킬 방법은 딱 하나, 주민 소활. 리콜뿐인데요. 하지만 이 리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심지어 길 세디오 의원은 이미 12월 임기가 끝나서 재선을 패배했죠. 네.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리콜 선거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케빈 딜리온 의원 지지자들은 지난 주말 의원 사무실 안에서 모이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모이기도 했는데요. 두 시의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화는 몇 주 후면 누구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봉이 꽤 셉니다. 20만 불이 넘는 연봉이 받기 때문에 또 펜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하지만 두 시의원이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시의회 미팅도 시위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시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시 비즈니스는 오이스탑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자, 11월 8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 LA시 의원 보궐선거가 세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가 되는 지역구죠. 네. 마티네즈 의장은 물러났고 또 딜리온 시의원도 예상대로 물러날 경우 내년 초 일단 두 곳이 보궐선거가 개최되는데요. 네. 근데 왜 세 곳이냐 기억하시겠지만 네.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마크 니들리 토머스 이 재판이 올해 말 벌어집니다. 네. 지금은 이제 헤더 헛 의원이 이 지구를 대표하고 있지만 만약 이 재판에서 닐리 토머스 의원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많은 전문가들은 10지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치 올페럴 현재 시의회 임시장도 이런 얘기를 최근 한 적이 있고요. 또한 벤나이스를 포함한 6지구 다운타운, 리틀 도쿄 그리고 이글락 등을 포함한 14지구 그리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모두 내년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는? 보궐선거가 지역구마다 따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쳐서 한 번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든 보궐선거 개최를 위해서는 시의회가 보궐선거 실시를 승인해야 됩니다. 만약 시의회가 11월 아니면 12월 닐리 토머스 재판이 끝나고 보궐선거 실시 승인을 한다면 내년 4월 아니면 5월 정도의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를 거치고 그 후 7월 아니면 8월 정도의 결선 투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얘기는 약 10개월, 8개월 정도 10개월 동안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까지 누가 이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을 예정이에요? 네, 미치 오페럴 시의회 이장 대행이 대변인인 댄 헤어드는 정책 문제에 관해서 시의회의 자문을 제공하는 수석 입법 분석가 치프 레지슬레이티브 애널리스트를 시의원들이 공석을 채우는 관리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 관리인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즉 시 정책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민원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의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임시 시의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헤더 헛 의원은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어포인먼트 받았으니까요. 임시 시의원은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가지고요. 투표권도 말해드렸지만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진보적으로 더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LA시 의원은 리띠아 라멘 그리고 마이크 보넨 의원이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나머지 의원들은 다 민주당이고 존니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12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이고 하지만 온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시의원이 14명인 거예요? 15명인데 15명. 네. 이 중에서 이제 2명은 진보적이고 네. 한 명 이제 13명은 좀 온건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인디펜던트죠. 존니 의원은 이 두 시의원은 LA시 공립학교 그리고 데이케어 근처의 노숙을 금지하는 41.18 조례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특히 마이크 보넨 의원은 노숙자들을 제휴 공간에 만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그 본인 시의원은 올해 재선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11월 선거에 따라서 최소 1명, 최대 3명이 진보적인 시의원이 더 들어옵니다. 1지구 그 유니시 선앤데즈 길서디 후보를 이긴 후보기도 하죠. 그리고 11지구의 에린 다이링 그리고 13지구 휴고 소토 마티네즈 미초 페러 후보와 상대하고 있는 이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최대 3명이 진보적인 시의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죠. 니띠아 라멘 시의원과 합하면 4명이 진보적인 의원이 LA 시의회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새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이 새 지역구에서 진보적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LA 시의회에서는 최대 7명이 진보, 뭐 극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까? 그 시의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5명이 시의원이 있으니까 거의 절반이네요. 네. 절반이 이런 진보적인 후보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반반씩 갈리는 건 좋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보수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죠. 네. 네. 거기가 다 같은 진보 저쪽인데 진보 쪽인데 조금 더 그렇죠. 온건하다 아니냐 이거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시의원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의회 지역구가 다음 선거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마이크 피어시 변호사는 내년에 이제 독립적인 커미션이 2024년 선거 전 그 새로운 시의회 지역구 구역을 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 계획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몇몇 커뮤니티 리더들은 현재 지역구 구역은 덜 펴졌다면서 새로운 구역을 최대한 빨리 그려야만 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한인타운도 지금 하나로 뭉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어떤 지역구로 들어갈 것이냐 10지구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4지구 뭐 남한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미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정부가 지역구 재구역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수사를 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 한인과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그 전문가들은 그 시의원들이 나눈 대화가 불법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그 한인 유권자 5명분이 LA 재구역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 2012년 그 LA 시의회 의장이었던 허브 웨슨이 한 그룹한테 향후 30년 동안 최소한 2개의 시의회 선거구에 흑인 대표가 있을 수 있도록 재구역을 하려고 싸웠다. 이 한 발언인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방법원은 그 웨슨 시의장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지도를 디자인할 때 인종이 주된 요인이 아니었다고 법원은 결론을 지으면서 웨슨과 그가 임명한 사람은 재구획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 중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한 전문가들은 도시 헌장, 그 시리 차더가 지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시의원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3명의 시의원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동맹의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말을 하든 노력할 권한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시의원 선거에도 우리 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또 네. 한인들은 또 지지를 하고 한인 정치인이 시의원에서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지구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이제 한인 의원이 탄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그게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것도 또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또 그렇죠.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들을 성함들을 계속 보잖아요. 이번에 여러 일련의 이제 불상사들을 보면은 라틴계 라스네임이 굉장히 많이 많죠. 나와서 그렇죠. 라틴계 분들이 굉장히 정계에 많이 진출했구나라는 그렇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LA 타임스의 이렇게 논조를 보면은 지금 LA 시의회 자체가 시의원들이 모두가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부패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패했다라고만 지적만 해서 지금 저거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그런 물결이 지금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사실 좀 너무 지금 LAC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LA 타임스 오피니언 쪽은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디스트릭을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15개 지역구가 있으면은 시의원을 더 많이. 왜냐하면은 뭐 시의원 많이 정치인들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한 명의 시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25만 명이 넘는 지역구가.
네, 분입니다. 가장 그 대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이 밀도고요. 뉴욕은 이제 한 20만 명 정도가 한 명이 시의원 대표하고 있고 시카고는 뭐 만 명 정도가 안 되는 분이 시의원 대표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한 21명, 많게는 30명까지도 좀 넘는 시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 오피니언 쪽에도 얘기하고 또 뉴스 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디펜던트 커미션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커미션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영향받지 않고 직접 재고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뭐 디벨로먼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호세 후이자 시의원도 그렇고 디벨로퍼에서 많이 돈을 받았고 또 그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랜드 유지 가지고 있는 좀 권한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스캔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그 시의회가 바뀔지 시가 바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무보수로 아하. 이게 명예직으로 봉사직으로 만들어서 명예봉사직으로 한 30명 정도 여러 명의 의원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정말 자기가 내 지역구 여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어쨌든 하겠다 뭔가 그러면 좀 어떡하죠? 바뀌어야 돼요. 이 LAC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였습니다.